네, 이번 시간은 조희진 대리, 이분이 탐방요정, 탐정. 네, 탐정님, 조희진 대리님 모시고 또 어디 다녀오셨나 한번 여쭤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금융센터 조희진 대리입니다. 네. 네, 요즘 좀 시장이 어지러워서 그런지 제가 탐방 자료를 고객분들께 드려도 탐방 자료도 좋은데 전자닉스 어떻게 하냐 이거를 100이면 100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게 가장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간략한 제 생각 좀 말씀드리려고 왔고요. 아하. 네,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도 하셨고 좀 시간상으로 그냥 왜 빠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제 생각으로 어허. 오늘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빠지는지의 생각. 네. 왜 빠져? 이거 어떻게 알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전자랑 닉스가 좀 리레이팅의 성장통을 좀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리레이팅의 네. 성장통. 주가는 결국 이제 이익이랑 그리고 그 이익을 몇 배 쳐주냐에 대한 고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EPS와 멀티플인데 전자와 닉스의 상승은 이제 온전히 앞에 거 이제 이익을 얼마나 냈냐 폭발적인 이익이 성장이 끌어온 랠리였다면 그렇죠. 이제 그 EPS의 그 로스 그 기울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이익이 꺾인다는 말이 아니라 네. 뭐 세 자리로 성장하는 게 두 자릿수로 줄어든다는 뜻인데 아하.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추가 업사이드는 뒤에 걸 봐야 되는데 이게 멀티플이 열어줘야 해서 이게 바로 리레이팅이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던 반도체 사이클은 PBR로 투자받던 좀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에 네. 좀 PER을 좀 주려고 하면 네. 좀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실상 좀 순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저 혹시 요거 하나 좀 일러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 3분 동안 얘기하시는 동안 이 사람은 아하 이거 한 번 했습니다. 저는 한 40번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그렇구나. 이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오디오가 단한 번- 물리니까. 한 번밖에 안 하더라. 네. 네. 듣는 사람은 한 번만 들으면 되잖아요. 제가 낫지 않았을까요? 둘 다 너무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네. 너무 좋은 멘트. 근데 저도, 항상 꾸준하게. 꾸준하게 해야 3분 됩니다. 동안 40번? 네. 자, 네. 그래서 그 릴레이팅을 하는데 이번 성장통이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니까 뭐 비관적인 입장들도 쏟아지고 있고 네. 좀 그 동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성장통이라 보고 이걸 통과했을 때 주가는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분수령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봤던 밸류가 있는데 네.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새롭게 바뀐다라고 밸류를 주면 앞으로 계속 가는 거고 그럼 그쵸. 진짜 밀리면 사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이제는 여전히 PBR로 봐야 돼요. 꺾인다라고 하면 지금 떠나야죠. 그런 이제 분수령이 있는 건데 네. 고객들, 그러니까 손님들은 다 분분합니까? 이쪽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저쪽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일단은 그냥 항상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좀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뭐 더 사야 되냐? 그냥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리레이팅을 했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근거를 이제 메모리 3사의 그 장기 공급 계약 LTA랑 주주 환원이 요 리레이팅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장기 공급 계약으로 실적 바닥을 좀 지지해 줄 수 있고 동시에 3사 모두 좀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당연히 누군가는 그럼 장기 공급 계약이면 뭐 상단을 막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이닉스가 최근 뉴스 보면 가격 상단이 없는 LTA를 확보하고 있기도 하고 또 수요단에서는 이제 지금은 B2B 사이클인데 결국에는 자국의 AI를 갖는 게 다 국가들의 목표니까 네. B2G로 또 넘어가게 되면 수요의 사이클이 연장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보시면 알겠지만 약 90조 원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주 환원으로 배당과 주가 부양 그리고 실적의 연속성과 안정성으로 리레이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분수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아니면 여전히 항상 바뀌었다고 했지만 늘 똑같았다라고 하시는 네. 분. 그렇다면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피크였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떠나는 것이고 네. 아니다. 이제는 정말로 인프라다라고 계속해서 베팅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인 것이고 네. 첨예하게 지금 붙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우리나라, 미국, 뭐 중국 뭐 요 정도는 대만 정도까지
계속 이제 AI 막 이 얘기가 이제 모든 경제의 제일 화두잖아요. 네. 유럽 뭐 이런 데서는 아예 관심이 없더만. 아 유럽은 또 다른 관심이 많죠. 아 네, 그래요? 네, 문화의 도시. 네. 아니 뭐 언제 전혀 이런 거에 대한 음, 감도 없고 뭐 네. 이거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음. 굉장히 그 인식차가 좀 크다는 거를. 아,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삶의 기준 자체가 네.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일단 절대적 상대성이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이제 그걸 해야 되냐 뭐 그치. 이런 질문들을 이제 주로 하시니까. 맞아요. 여튼 하이닉스는 음전했습니다. 아하. 네. 자, 그래서 이제 리레이팅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나 이 성장통을 더 겪어야 되는지, 아니 뭐 짧게 그냥 성장통이니까 겪고 빨리 저 위로 올라갈 건지 그런 거는 어떻게 혹시 우리 대리님 보시는지. 제가 지금 가져온 차트가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에코프로 차트예요. 제가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아하, 저는 비교 많이 일단 하죠, 요즘에.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를 들면 이제 저는 수급 이슈랑 이제 헤게모니 전쟁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 수급 이슈를 요거 에코프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뭐 작년이랑 올해 그 가장 최고의 주가 상승을 보였던 거는 AI 랠리를 타고 반도체 주식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종목 비중 한도에 걸렸고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해서 뭐 우리나라 펀드들 같은 입장에서도 비중을 늘리기가 힘들어지는 등 수급 부담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 네. 그래도 에코프로 얘기예요? 아니면 삼성 얘기예요? 지금은 전자 하이닉스 전자닉스 네. 얘기고, 예. 인데 근데 이 매도를 계속 개인들이 받아와서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었는데 요즘 뭐 예탁금도 좀 줄고 있고 그 수급이 힘이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급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과거 케이스를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뭐 절대적인 규모 차이도 크고 펀더멘탈 차이도 있어서 뭐 당연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 주도주 흐름을 가장 유사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차트의 마지막에 나오는 급등 랠리를 만든 거는 새 돈이었는데요. 이게 외국인들이 쇼커버를 노리면서 강하게 들어와서 외국인 매수, 기관의 숏스퀴즈가 겹치면서 막판에 급등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이 과정에서 당연히 좀 노이즈도 있었거든요. 뭐 이동체자 법적 구속 그리고 뭐 목표 주가 반토막 셀 리포트까지 있었는데 요거는 사실 펀더멘탈과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 네. 근데 센티를 깨기엔 최악의 뉴스들이었고 이 노이즈들을 다 지나고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요 피날레가 나왔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도주의 다음 구간은 새 돈이 연다는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해서 전자닉스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 뭐 차트가 비슷하게 약간 더블탑을 그린 이후에 이제 30% 가량 조정을 받았고 노이즈도 똑같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애플이 CXMT 메모리 사용하겠다, 뭐 메타 클라우드 사업 진출 등 뭐 되게 노이즈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뭐 펀더멘털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간단히만 봐도 뭐 CXMT는 자국 물량 쳐내기도 바쁘고 뭐 캐펙스 관료 노이즈 만들었던 장본인인 메타 같은 경우에도 네. 27년 컴퓨터 용량을 26년 2배로 확장한다는 뉴스도 어제 나왔었습니다. 해서 이제 뭐 이런 노이즈는 당연히 뭐 성장통의 과정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결국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새로운 수급이 부족했던 거고 그 추후에 설명드릴 헤게모니 전쟁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전보다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네. 안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시장이 모든 답이 있죠. 우리가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수급으로 막으면 장사 없는 것처럼 네.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이 시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수급이 꼬였다는 게 문제인데 그거를 전자닉스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왜냐면 개인들은 점점 총알이 떨어져 가고 총알보다도 이제 두려움과 우려감이 높아지는 시국에서 네. 외국인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ATM이라고 위시할 만큼 계속해서 뽑아가고 있고 또한 국민연금을 위시한 기관들은 더 이상 여력이 없다 등등. 그러면 결국 개인인데 네. 이 개인들이 계속 언제까지 떠받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사실 새 돈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는 이제 수급이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뭐 개인은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쪽이 좀 활성화되면 넘어올 수급을 기대할 수도 있고 기관은 이제 지금은 종목별 한도가 막혀 있는데 그런 종목별 한도가 상향된다든지 근데 사실상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자금인데 네. 지금 상반기만 해도 거의 약 150조 정도를 팔아치웠는데 그래서 저는 시장이 외국인이 돌아설 수 있다면 급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외국인 수급 구조를 보면 전자 닉스 올라갈 때마다 아까 계속 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방을 막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분모를 키우는 거. 한국에 투자할 비중 자체를 늘린다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고 가령 또 환이 잡히면서 구조적인 원화 강세로 간다면 이제 뭐 달러 기준으로 수익률을 측정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 투자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서 수급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화는 변수고 네. 이 기준을 바꾸는 건 내년 일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불안하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어떡하죠?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ADR이 있잖아요. 아하. 저는 이게 되게 새로운 수급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ADR 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ADR 투자가 편하거든요. 당연히 네. 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본주랑 교환되는 방식으로 출시가 된다면 이게 주가가 ADR이 오르면서 아비트리지가 생기고 수합이 되는 방식이면 본주 또한 끌어올릴 수 있게 되고 이게 한도에 걸린 기존의 펀드와는 다르게 이제 완전 다른 주머니 미국 리테일과 반도체 지수 패시브라는 새 돈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요 수급 또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 실타래를 푸는 것이 하나의 트리거가 ADR이 될 수 있고 네. 어저께 그리고 우리 정프로가 네. 그 TSMC 얘기하면서 커스터디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량의 한 25%까지 본주가 나갈 텐데 그런 접점들이 늘어나는 게 좋아질 거다. 네, 점점 늘어나면 네, 좋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빠지죠? 오늘 왜 빠지는지 안 그래도 아침에는 올랐다가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빠지는 거는 제 생각에는 차익 실현도 물론 있고 그냥 빅테크 어닝콜에서 AI 캐펙스 관련 내용을 보고 사려는 수급들이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정프로는 오늘 SK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좀 눌림폭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이요. 네, 느낌상. ADR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네. ADR을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주가를 올리는데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외국인이라면 굳이 아, 롱숏이구나. 굳이 한국 시장에서 그럴 필요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외국인의 마음을 이신전심으로. 아유, 탐, 데이빗, 스미스 네. 그들의 마음은 전부 검은머리였는데. 빈센트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사후적인 해석이 그렇다. 네. 해석이 좀 갈리는 시점인 것 맞습니다. 같다. 좋습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이진 대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결국 수급이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네. 현재 실타래가 꼬인 건 사실이다. 그걸 풀 수 있는 것은 개인, 기관보다 외국인이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전화 한번 해야겠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SK 관련된 뭐 노이즈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네. 노이즈들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또 탄탄한 성장을 이어갈 거라고 우리 대리님은 보고 계시는 거고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세미나 했을 때는 막 얘기도 잘하고 날라다닌다는데 누가요? 조이진 대리가 아 그래요? 그때 했잖아요. 아, 세미나. 네, 세미나 근데 했습니다. 방송만 타면 네. 너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좀 작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긴장하는 거죠. 아, 네, 앞에 보고 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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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프로가 되게 아, 팬심으로 그래요? 떨린다고 네. 막 그랬어갖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아. 그런가 해서 긴장 긴장 풀려고.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하고 긴장하지 마. 네. 잘할 수 있어. 하다 보면 네, 꾸준하게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ADR 이야기까지 해주셨고, 어떻게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친다면 이게 고점이냐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우리 저 고객분들이 제일 궁금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주세요? 저는 여기서 당연히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생기는 노이즈고 또 언제 고점일까를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점이 아니라면 그러면 또 이 상승의 끝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빅텍스의 캐펙스 우려가 현실화됐을 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빅테크들은 이 투자 전쟁을 절대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업체들이 모두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 나만 투자 안 하게 되면 도태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는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고객분들께 그럼 언제 팔 거냐라고 하셨을 때 저는 끝내는 조건이 금리랑 공급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금리와 공급? 네,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이클 같은 경우는 좀 뭐 그러니까 고점이
사이클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네. 고점을 찍을 수 있다고 보는 게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이클은 신규 팹이 가동하면서 수요 공급이 맞춰지기 시작할 때 종료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저는 기울기가 좀 상승의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 있는 구간을 내년에 하이닉스 용인 1공장과 삼성 평택 P5가 그 첫 변곡점이라 보고요. 또 본격 가동은 뭐 내년 하반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아직 상승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네. 다만 가동 이후에도 좀 한동안의 쇼티지가 이어질 걸로 보는데 그래서 뭐 팩 가동은 사이클 끝은 아니고 뭐 수익률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읽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고 저는 그거보다 좀 금리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하잖아요. 뭐 상관이 있다 없다든지 저는 되게 금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빅테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넘어서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하면서 그 금융 자본을 끌어와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랑 좀 빅테크에 빌려주는 금리랑 이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하면 지금 AI 기업들은 본인들이 멈추진 못하는데 그럼 이제 돈 빌려주는 쪽에서 강제로 멈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본 지출에 대한 돈을 많이 쓰는 빌려주는 사람, 돈 빌리는 네. 사람이 가장 민감한 바로미터가 금리이니까요. 네. 근데 최근에 어쨌든 금리는 미국은 좀 스텝 바이 스텝 한다 하더라도 주요국들이 다 올리고 있으니까 바이오로 금리 인상기인 건 맞다 이런 얘기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분수령이니까 좋아지는 시각, 안 좋아지는 시각도 다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는 네. 역할이 좋아지는 시각을, 좋아지는 것들을 좀 더 하나하나씩 발견해서 전달해드리는데 의미가 있으니까요. 아, 네. 좋다. 네, 네. 정프로가 뭐 결론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네.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 판단의 여러 기준 잣대들을 잘 우리 제시해 주신 우리 조희진 대리님 오늘 이 정도 하면 괜찮을까요? 네, 압구정에서 오셨습니다. 압구정에서 오셨습니다. 네. 네, 압구정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죠. 비 오는 압구정. 비 오는 압구정입니다. 예, 예전에 오렌지족 많았습니다. 어제 비 많이 와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네. 아, 네. 그 얘기했는데, 네,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네. 네. 바람 부는 날엔 압구정 가야 된다는 얘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지방 사람이어가지고. 저도 대전 네.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비 오는 날엔 압구정 네, 가야 된다. 좋습니다.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희진 대리님 다시 압구정으로 돌아가시고요. 네. 아시겠죠? 네, 조심히 네, 가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바로 가시고 딴 데 들렀다 가지 마시고 바로 가셔야 됩니다. 네. 네. 12시에 비 온다니까 비 오기 전에 부탁합시다. 네, 빨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